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히토류 등에 대한 공급망 검토를 지시할 예정입니다. 자,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을 검토하자 이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 재계 통큰 기부 소식이 연달아 들리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김범수 의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배민 배달의 민족 김봉진 의장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우리나라 기부 문화에 변화가 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김대우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히토류 등 핵심 자원에 대한 공급망 검토를 지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잖아요.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지도자로서 부각이 되면서 세계 슈퍼 두 강국 미국과 중국 간에 새로운 난기류 서로 간의 경쟁의 조짐이 조금씩 싹트가는데요. 그중에서도 히토류 전쟁이 가장 먼저 지금 가시권에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 히토류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희귀한 땅에서 나는 성분, 우리 화학 시간에 여러 번 배웠습니다마는 이 전 세계 지구상에 있는 화학 물질은 118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원자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특히 우리 김민광 앵커님이 잘 외우고 있죠. 네, 기가 막혔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17개가 굉장히 희소한데 그 희소한 것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는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히토류라는 것은 적지만 매우 경제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현대 산업의 지금 총화로 불리는 각종 전자제품이라든지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이런 데에 이 히토류가 들어가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예. 또 무기에도 전자제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무기에도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태도로 나오면서 중국이 먼저 칼을 뽑았어요. 예. 중국은 최근에 히토류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해서 만약에 중국 정부가 명령한다면 히토류 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 중단, 수출 중단도 할 수 있다. 예. 이것이 물론 뭐 형식적인 어떤 선언이고 규정 개정일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 바이든 정부가 대만에 무기를 판다 할 때 록히드라는 미국의 비행기 회사, 그다음에 보잉사 이런 애들이 대만에 비행기를 팔겠다는 그 대목이 나왔을 때 중국이 만약에 이것을 진짜 판다면 록히드와 보잉에 대해서는 우리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 차인데 자, 지금 워싱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여기에 대응해서 행정명령 카드를 빼내겠다는 겁니다.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사실상 법이거든요. 법으로 히토류를 비롯한 지금 주요 전략목조, 전략물자들 공급망을 점수 조사해봐라, 1단계. 예. 그다음에 조사한 다음에 만약에 특정 국가가 그것을 독식하거나 미국에게 피해를 준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긴급 행정명령을 곧 발동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쟁이 터지진 않았지만 예. 히토류를 둘러싸고 서로 장군, 멍군, 자, 여차하면 이 카드를 서로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운이 싹트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히토류가 반도체에 들어가고 배터리에 들어가고 뭐 무기에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배터리의 강국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겠네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나라로 한국이 지금 주목되고 예.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 히토류 단 한 치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각종 전자부품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지 않습니까? 예, 예.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실제 제조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히토류 전쟁이 터진다 하더라도
미국이 당장 받을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산한 물건이 미국으로 팔리기 때문에 예. 미국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지만 1차적인 타격은 이런 전자제품 생산국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히토류 전쟁은 중국이 함부로 일으키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일시적으로 다른 나라한테 피해는 줄 수도 있지만은 그 피해가 중국이 전국적으로 더 커질 수가 있고요. 예. 또 결과적으로 히토류 전쟁을 일으키면 지금 다른 나라가 히토류 생산을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다 할 수 있는데 환경 피해가 많고 가격 문제 때문에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히토류를 전쟁 카드로 쓰게 되면 전 세계가 히토류를 생산하면 중국의 히토류 업체들이 망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빼낼 카드는 아니지만 예. 그러나 지금처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기업적 또는 정부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예. 예, 미중 갈등에 우리가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쿼드, 그러니까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렇게 4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좀 차단하겠다 이런 합의가 모아졌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쿼드 외교장관 회담과 히토리와도 상당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출범하고 처음으로 이 쿼드 회원국 4개국 외무장관 회담이 열렸는데요. 이 대목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쿼드라는 것은 이 4배, 사각 이런 뜻이죠. 우리가 그 한 배를 싱글, 2배를 더블, 3배를 트리플, 4배를 쿼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각 동맹 지금 그래픽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나라를 연결한 이 사각 지역, 이 지역에서 안보 동맹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게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구상이에요. 안보는 어떤 어느 나라로부터의 안보냐? 결국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쿼드의 발족 때부터 중국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서로 정상 간에 만나기도 전에 쿼드를 본격화시킬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데에서 만약에 이 쿼드를 활성화시켜서 아시아판 나토라든지 미일 군사 동맹을 확정시키면 중국은 히토류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코드는 우리나라도 직접적으로 지금 연동이 되어 있어요. 이 미국은 우리나라를 가입시키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좀 피해왔죠. 그런데 미국의 전략은 이 코드 플러스라고 그래서 미국, 일본, 인도, 호주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3개국, 네. 한국, 또 뉴질랜드, 베트남 이래서 7나라 동맹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한국이 중요한 어떤 시험대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 쿼드에 포함이 안 되려는 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이유가 크지 않습니까? 중국과 아무래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런데 보면은 일본이나 인도, 호주도 역시 뭐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거든요. 중국과 관계가 많아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까지 참여할까도 궁금합니다. 예, 이제 그 대목이 그 전문가들 사이에도 좀 전망과 시각이 좀 엇갈리는데요. 적어도 정치적으로만 놓고 보면 네. 내 나라의 동맹은 확실합니다. 중국의 팽창을 막아가야 되겠다. 특히 중국이 1대1로를 만들면서 남중국해 또는 인도양으로 내려오려는 것을 이 사각 동맹으로 막아야 되겠다 확고한데요. 다만 경제적으로 중국이 보복했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2010년에 센카쿠 사건 때 히토류 보복을 하니까 일주일 내에 항복 선언을 하고 네. 구속했던 중국 선언을 풀어준 적이 있거든요. 예. 또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도 중국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인도는 지금 중국과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으면서 경제도 교류가 큰데 한쪽에서 막아버리면 타격이 크죠. 그래서 겉으로는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은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는 저 내 나라는 상당히 지금 동맹국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이 최초의 정상회담을 한다면 저 네 나라 쿼드 사각 동맹 대표들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중 간의 이 패권 전쟁이 좀 더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미국은 들어와 하고 있고 옆에서 너네 들어오게만 해봐. 옆에 째려보는 게 중국이잖아요. 네. 어떻게 해요, 우리? 그
참 그 해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답은 없겠죠. 네. 그러나 결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대의 명분,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정책이 국제 질서의 평화와 이 번영을 유지하는 선이냐라는 쪽에 더 무게 중심을 둬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군사적으로는 미국과의 안보 동맹 결코 좌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관계 결코 적지 않습니다. 또 중국과도 함부로 우리가 적대적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네. 예.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어려운 방정식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렵긴 어려운 문제군요. 이번엔 다음 주제요. 얼마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 카카오 김범수 의장 재산 절반 기부하겠다. 이어서 배민의 김봉진 의장도 나도 기부하겠다. 네. 기부 릴레이요. 그래서 우리가 범수형이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봉진이 형까지 나왔어요. 근데 형은 아니죠. 저보다는 이제 아래지만 이 그 벤처 IT 젊은 우리 새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볼 때 혁신을 해주죠. 예. 거기다가 이렇게 좋은 일 해주죠. 그러니까 저절로 형 그럼요. 또는 뭐 삼촌 맞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예. 자, 김범수 회장이 일전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라고 자기 그 직원들 인터넷으로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만 네. 바로 이어서 김봉진 현재 우아한 형제들의 의장이죠. 예. 이름 이 회사가 역시 우아하니까 우아한 행동, 우아한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예. 지금 미국에 있는 그 더 기빙 플레저에 내가 재산의 반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해서 네.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더 기빙 플레저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그동안에 단 한 명도 없었죠. 네. 전 세계를 통틀어서 289번째인가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이번에 김봉진 대표 때문에 이제 우리가 7번째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무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더 기빙 플레이즈라는 자선단체에도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연이어서 기부 선언이 대규모로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기부 문화가 좀 바뀔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예, 그동안에도 우리 재계나 돈 있는 사람들의 기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잔잔하게 특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매우 활성화했게 해왔죠. 예. 그러나 이제 일부 재계에서는 기부를 한답시고 해서 문화재단 장학재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세금을 탈세한 다음에 그 재단을 후손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주식 지분을 함으로써 오히려 후계 승계를 더 강화한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일부 이제 재계가 지탄을 받아왔는데 예. 이번에 저 카카오와 이 배민의 이 기부는 특히 더 기빙 플레저에는 자발적으로 예. 그리고 앞으로 생기는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이제 기부가 된 것은 앞으로 우리 역시 젊은 세대들 IT 세대들이 어떤 살아가는 방식이 과거와는 상당히 혁신적이고 또 이 사회를 더 사랑하고 더 진보적으로 더 개선하려는 의지가 더 높지 않느냐 그런 예. 면에서 대단히 고무적이고요.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에 비해서 볼 때는 우리나라의 기부만은 매우 일천하고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이 우리 기부의 폭발적 어떤 증가로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더 기빙 플레저라는 거, 네. 저게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이 2010년에 만들었거든요. 예. 워런 버핏은 자기 재산 99% 기부, 그다음에 또 빌 게이츠 98%.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두 사람이 나왔는데 두 사람 50% 이상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빙 플레저 저것 자체가 기부를 안 해도 더 감시 감독하거나 사후에 제재할 방법은 없어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진 사람이 더 책임을 지는 그야말로 따뜻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기부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알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확산되기 위해서. 예. 예, 진심만 있다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